안녕하세요, 몽선생입니다. 오늘 내용은 싱가포르 국립대 특집 3편 국립대학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학력 요소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립대학을 누구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는 어김없이 성준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 담당 멘토 성준쌤입니다. 자, 성준쌤 볼 때마다 얼굴이 점점 더 잘생겨지시는 거 아닌가? 오늘 뭐 머리도 상당히 자연스럽고 멋있으신데, 저는 점점 이렇게 좀 얼굴빛이 안 좋아지는. 자, 국립대학에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한지 정리를 하려면 먼저 기본적인 학력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4가지 유형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싱가포르 A레벨을 하는 공립학교를 제외하고 국제학교나 아니면 국내 고등학교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준쌤, 4가지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해외 국제학교들, 그러니까 IB, SAT, A레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고등학교, 일반고, 외고, 국제고 등이 있겠죠. 세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여기는 이제 뉴질랜드, 베트남, 호주 등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학교들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한국의 비인가 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해외 국제학교를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학교라면 IB 기반의 국제학교들도 있고, 또는 뭐 A레벨이나 SAT 기반의 국제학교들도 있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가 소재지별로도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식 국제학교, 혹은 중국에 있는 영국식 국제학교, 이런 식으로 각 국가에 있는 국제학교별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국제학교는 시험 유형에 따라 혹은 국가 소재지에 따라 학교가 구분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 2편에서 IB 과정이 그래도 가장 합격률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네, 그리고 국립대 웹사이트에도 IB 프로그램의 경우에 싱가포르 GC A레벨을 제외하고 그 시험 유형 중에 유일하게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렇죠. 예. 실제 합격생들도 이제 IB 학생들 비율이 더 많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준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합격 사례를 살펴보면 그래도 IB 기반의 국제학생들이 좀 입학한 비율이 더 높지 않나. 네, 그렇다고 이제 뭐 A레벨이나 SAT 학생들이 합격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맞아요. 절대 예. 오해가 없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태까지 저희의 그냥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SAT나 A레벨 합격자들도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국가 소재지, 즉 국제학교가 뭐 어느 국가에 있는지에 따라서 뭐 유리하게 작용되는 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할 수 있겠네요. 몽 선생님과 제가 국립대 입학 사정관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입학 사정관으로 한번 이렇게 빙의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NUS에서 학생들 입학 심사하는 사정관이라면,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먼저 선발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뭐 문화적인 그렇죠. 이질감이 예, 있죠. 맞아요. 네, 문화적인 이질감도 없고, 또 제가 그 학교의 수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있는 UWC나 ACS가 명문 국제학교인 건 저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나라 입학 사정관이면. 근데 한국에 있는 몽선생이라는 국제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안 좋은 학교인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학생을 판단하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 생각에는요, 해외에 있는 싱가포르 국제학교를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판단 기준이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성준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베스트 케이스는 뭐 학교 선배들이 이미 국립대에 진학을 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면 후배들에게 굉장한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한국의 고등학교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한국에는 이제 크게 일반고, 외고, 국제고 등으로 이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일단 해외 공인 시험, 즉 뭐 SAT나 뭐 이런 시험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외고나 국제 학생들이 1차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반고 학생들은 어떨까요? 사실 일반고의 경우에 국내 수능을 준비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국립대학 입학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일반고에서 12년 동안 수능 준비하기도 벅찬데,
SAT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수능이잖아요. 갑자기 일반고 다니다가 미국 수능을 준비해라? 뭐 물론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게 너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졸업한 우리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사립대나 예술대를 많이 입학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성준쌤, 그럼 국내 고등학교는 어디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여지세요? 국내에서 국제학교가 아닌 국내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경기 외고가 IB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뭐 기타 외고나 국제학교에서 합격한 학생들 보면 대부분 시험이 일단 IB는 거의 없고요. SAT 플러스 AP 혹은 ACT 조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면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뭐 꼭 경기 외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국제 학교들도 IB 시키는 데 많잖아요. 네. 그래 뭐 그런 쪽도 다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국내 고등학교도 IB를 준비시키는 곳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SAT나 뭐 기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불리하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네. 이게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해하실까봐. 네.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도 SAT 플러스 AP로 들어간 학생들이 꽤 많아요. 국내 고에서도. 그래서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다음 학교 유형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는 국립대 이제 입시 요강 중에 뉴질랜드, 호주, 뭐 캐나다 등 이제 몇몇 국가 자국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제 시험 이제 IB나 SAT 등이 없이 해당 국가의 시험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뭐 SAT나 국제 시험을 면제해 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령 뉴질랜드 공교육 NCEA 이거를 공립 과정을 거치면 SAT나 기타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고 고등학교 내신만 제출한다고 해서 국립대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 상당히 미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국립대 지원한 학생들은 국립대 입학 기준 점수보다 더 많은 점수의 표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국제시험이 면제되는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해도 SAT나 그 외 추가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이십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자, 이런 부분 꼭 참고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국내 비인가 국제학교 혹은 검정고시의 경우입니다. 자, 성주쌤, 이런 경우도 국립대 합격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비인가 학교나 검정고시는 현재 뭐 국립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기에는 좀 이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정고시 나오면 아예 그냥 학력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사실 이런 거를 보면 국립대는 아주 명확하게 점수의 표본을 더 강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드는 대목입니다. 자, 성준쌤, 그럼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어떤 학생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지 대망의 순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순위는요? 네, 첫 번째는 싱가포르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IB 및 국제시험 준비가 가능한 해외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외고 및 국제고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사실 성준쌤과 제가 여러 가지 합격 사례와 그리고 경험을 했던 토대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본인이 가진 점수와 또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립대 합격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적합성 검토를 신청해 주시고 합격에 대한 멘토가 필요하시다면 합격 멘토링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고 합격 입학 지원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단편 수속을 신청해 주시면 저와 성준쌤이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3편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성준쌤, 오늘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4편 예고 드려야겠죠? 네, 4편은 가장 많은 분들이 확인해 보고 싶으실 정보입니다. 어떤 정보죠? 네, 국립대 합격 사례를 몇 가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 4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시지 않을까. 네, 밤잠은 설치지 마시고요. 아무튼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의 내용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국립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알찬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사례 진짜 공개해도 될까요? 그래도 시청자들이랑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약속이 먼저니까. 네. 갑시다.